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편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국가정보원의 인사 파동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시사저널에서 단독으로 특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정교무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뭐 정말 문제가 많아요. 저도 뭐 이 국가정보원의 인사 파동 문제를 언론에서 많이 다루는데 가능하면 보도를 저도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거 인사 문제가 말이죠, 이렇게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언론의 단독 경쟁 뉴스거리가 됐다. 이것도 사상 처음에 있는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치부들이, 왜냐면 이런 건 뭐 인사 문제가 나오는데 좋은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자, 그래서 온갖 국정원 내부의 치부들이 저는 많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가능하면 내가 다루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게 워낙 이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이제 국정원에 평생을 몸담아온 사람의 입장에서 저도 마음이 굉장히 참 안타깝고 마음이 저도 편치가 않죠. 그래서 저도 뭐 솔직히 뭐 잘 모르고 말이죠, 언론 보도에 이제 행간만 읽어야 되는 그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후배 직원들한테 뭐 물어보고 자시고 그럴 성격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보안사고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는 과정에서 이 보안사고의 이 원인, 누가 이거를 언론에, 이게 맨 먼저 언론에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SBS라든가 동아일보라든가 이런 단독 보도를 통해서 폭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김기현 원장 체제하에서 이 보안 사고를 캐야 되겠다, 이런 이제 과제를 주고 있어요. 그래야 이 사후에라도 말이죠, 더 이상의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한 이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추태, 이런 것이 실리지 않을 거 아니냐. 이거 국제 정보사에서요, 이거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더군다나 대통령이 말이죠, 이 국가정보원이 지금 탄생한 이후에 말이죠, 출범한 이후에 대통령이 이것도 말이죠, 이 어마어마한 최고위직이죠. 왜냐하면 정무직인 원장 차장을 빼놓고 1, 2급은 국정원의 최고위직입니다. 1, 2급 공무원을 갖다가 대통령이 싸게 결재를 하고 다시 뒤집는다. 이거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번 사안은 어마어마하게 엄중한 사태다. 이런 사안의 엄중성,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국가안보와 국가정보원의 뭐라고 그럴까요, 능력과 이 위상,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묘하게 필요한 시기예요. 이런 점에서 국가정보원이 이렇게까지 흔들릴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이거는요, 우리 국민들한테 이거 선관위가 차라리 이럴 바는 선관위 해체시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다시 짜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런 정도의 국가정보원이면 아예 국가정보원을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정도의 근본적 국가정보원의 존립, 이 기반에 대한 근본적 물음까지 그만큼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는 거예요. 예.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그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이게 이제 평생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요. 이런 것 하나로 우리 국민들로부터 어마어마하게 그야말로 회복하기 어려운 국정원의 신뢰, 이게 땅에 떨어지게 됐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참 엄중한 사태고 보안사고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안겨주고 있는 교훈적인 측면은요, 우선은 기본이 인사 하나는 똑바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사의 원칙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느 기관이든지 우선 인사 고가 점수가 나와요. 물론 인사 고가 점수도 원천적으로 들어가면 그거 신뢰할 수 없다. 여기서부터 또 출발해요. 왜냐하면 정권마다 말이죠,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도도 보면 문재인 정권에 부역한 사람들, 용어도 아주 뭐 정말 아주 지저분하게 나오잖아요. 부역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 부역한 사람들은 인사 고가 점수가 잘 나올 것이고, 저 한직으로 밀리는 사람들은 점수가 또 나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인사 파트에서 가지고 있는 또 점수만 갖고 이 인사를 단행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참 이 인사만큼 어려운 것이 없고,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인데, 이번 사태의 원인은요, 지금 이제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지금 이제 김규현 원장의, 김규현의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그리고 이 신설된 방첩센터 센터장을 역임한 이 K모 씨, 이 간부가 이번 인사 파동의 한 중심에 있다. 이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움직일 수 없는 팩트인 것 같고,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이 K씨가 이번에 이제 본인도 승진하게 됐는데,
본인도 이번에 이제 면직 처리됐다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사실로 보여요. 그리고 이 인사파동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비서실장 김기현의 최측근 본인을 중심으로 한 사적 인맥을 지나치게 많이 동원해서 파동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소를 이 대통령실에 제공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K센터장, 그러니까 이 방첩센터장인 K씨, 김기현의 최측근이 이번 파동의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지금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인사 문제 가지고 이게 두 번째 파동인데요. 하나는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기조실장으로 임명했던 조상준 검사 출신. 조상준과 그 당시 김기현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조상준 의원을 아웃시켜버렸잖아요. 퇴직시키고 그 후임으로 다른 검사 출신을 임명했어요. 기조실장에. 그래서 이 기조실장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제되게 됐는지 이게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조실장이 실무 인사의 총책임자입니다. 뭐 어느 부처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조상준하고 김기현이가 붙어가지고 사실상 윤 대통령이 김기현 손을 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상준을 아웃시켰는데 이번에 그러면 김우남 이 기조실장은 과연 이 인사파동에서 완전히 아웃되어 있었느냐? 그러면 기조실장도 잘라야 되겠죠. 이거 무능한 기조실장 아니겠습니까? 잘라내야죠. 아무 역할을 못했으니까. 1차적으로 가장 큰 책임은 김기현 원장의 책임이고 2차적으로 가장 큰 책임은 김우남인가요? 이 신임 기조실장의 책임이다. 이게 둘 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 둘 다 이 어마어마한 이 인사파동에 책임을 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런데 그러면 방첩센터장 이 문제를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알게 됐느냐? 일각에서 이제 투소를 통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나중에 대통령에서 무슨 투소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제가 방송하는 내용은 시사저널의 단독 특종 보도를 중심으로 해서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시사저널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 투소가 아니고 지금 여권의 중진 의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회의원, 여권의 중진 국회의원이 김태효 NSC 안보실 1차장한테 제보를 했다는 겁니다. 이 투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태효 실장이, 이 차장이 관련 내용을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그거를 보고서를 써서 윤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다. 그 바람에 이제 윤 대통령도 그 진상을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투소 말고서 또 하나 이제 윤 대통령이 이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알고 이 인사를 번복하지 않을 수 없는 요인 중에 결정적인 하나는 바로 뭐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제1호 1차 이 기조실장했던 이 조상준 기조실장을 만나는 기회가 있었는데 조상준 전 기조실장이 이번 인사의 문제점을 윤 대통령한테 직보를 했다는 거죠. 직접 얘기를 꺼내서 이거 잘 짚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여권 중진 의원이 이거 문제 있다. 이거를 안보실에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귀띔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김태효 1차장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번복했다. 이게 전체의 스토리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나왔던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1차적으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뒤로 밀려난,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작년 가을에 말이죠. 1급들, 문재인 정권에서 1급 국장, 실국장으로 앉아있던 사람들은 저는 대기 발령 조치했지 않습니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또 이 1급을 갖다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대기 발령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뭐 한두 명, 두세 명은 좀 살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뭐 제가 30년간 저야 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에 YS 대통령,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MB 대통령까지 제가 대한민국 7대 대통령 30년간 제가 근무했어요. 저야 참 운 좋게 어느 한 번도 이렇게 뭐 좌천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뭐 잘 근무를 해왔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 고위 간부들, 왜냐면 국정원의 이 꽃은 1급 실국장들이 꽃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사실 실력껏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예요. 뭐 이 원장이나 차장은 뭐 정말 운구기일이죠. 운구기일. 예. 그런데 한 번도 말이죠.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싹 다 잘라낸 거. 이번이 저는 처음이에요. 반드시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그냥 그만큼 정권이 교체되는 거잖아요. 보수와 진보로 완전히 바뀌다 보니까 이게 누구를 살리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인사의 공정성이 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아마 다 잘랐는데 여기에 이 문제가 이번에 폭발했다. 이런 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려난 이 친문 세력들, 좌파들이 말하자면 우파의 김기현 인사체제를 뒤엎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는요. 김기현은 이제 외교관 출신으로서 국정에 온 사람이잖아요.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이에요. 기관장, 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정원 인사도 잘 모르면서 인사를 하는 데 대해서 국정원 내부의 고위 간부들, 뭐 정무직 포함이겠죠. 이 정무직 포함의 이 고위 간부들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김기현 간의 갈등이 폭발하는 바람에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인사분복이 있었다. 이런 지금 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느 설이 됐든 간에 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설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대거 이 언론의 특종 경쟁으로까지 이어진 거, 이거 무지하게 이건 보안사고만이 아니고요. 야, 그러니까 특종 보도 경쟁도 사상 처음, 1급 번복도 사상 처음, 단 한 명 예외 없이 전부 다 싹 다 잘라낸 것도 사상 처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저는 실패의 인사가 됐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K 국장, 이 방첩센터장, 이 사람이 이제 제일 큰 원인은 3급에서 2급, 2급에서 1급.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지금 1년밖에 되지 않는데 1년 사이에 3급에서 1급까지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인사임에 틀림없어요. 아무리 이게 그러니까 과거 문재인 정권 때 인사제도를 서훈이가 다 뜯어고친 거예요. 지들 입맛에 맞는 사람 시키려고. 왜냐면 입맛에 맞는 A를 시켜야 되는데 이 어느 공무원이든지 공무원 최소 소요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급에서 2급 되는 데는 뭐 3년, 2급에서 1급 되는 데는 뭐 2년, 2급 뭐 이런 이제 이 기본 소요 연한이 있는데 다 있지 않습니까?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고 이게 기본인데 이거를 서훈 때 다 없애버렸대요. 이번에 보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자기네가 입맛에 맞게 인사하려고 3급이든 2급이든 1급이든 아무 때나 그냥 원장이 발령돼버리고 대통령 사인하면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번에 결정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규현의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이 3급을 달고 있다가 2급 되고 2급 달고 갔다가 1급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K씨, 이 사람이 능력 하나는 확실하다. 그리고 국가관도 확실하다. 그러나 독단적 인사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판이 짜졌다. 요게 이제 원인으로 거의 뭡니까? 사실적 원인에 가까운 이유가 됐다. 그렇게 지금 이제 이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대안이 뭐냐? 대안. 그래서 이제 일부는 살려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은요. 그러면 K 방첩센터장은 완전히 지금 면제되니까 끝나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간첩 잡는 실력 하나는 확실하고, 국가관도 확실하다. 그래서 이번은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오늘 귀국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의 국가정보원하고요. 뭐 이 대통령실에서 직접 공직기관 비서실에서 이번 국정원 인사 파동을 전부 전면 조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 시사전에 나와요.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귀책 사유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이제 뭐 살릴 사람을 살리고 또 뭐 못 살리는 사람 못 살리는 대로 되겠지요. 더군다나 이제 1급 이상의 경우에는 사실상 1급 공무원인데요.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정부직이나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이 부서장 했던 1급을 했던 이 실국장들 한 명도 예 없이 다 잘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인사 파동이 왜 또 중요하냐? 지금 한 100여 명 정도의 2급, 3급 추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수독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 파동 때문에. 왜? 1급 인사가 끝나야 2급, 3급 인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4급 인사하고 또 6, 7급 차례대로 들어가잖아요. 위에서부터 짜여야. 근데 우리가 지금 짜이다 말았으니까 그 2, 3급 인사가 못 되는데 이거 한 150여 명 정도를 대기시킬 예정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보도를 보면. 근데 이렇게 되면은 또 수십 명이 바로 김규현에 대해서 인사 문제점 이걸로 소송 제기를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참 이 바람 잘 날 없는 지금 인사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가 지금 올 수톱되어 있고 이 인사는 국정원의 2, 3급 이런 인사의 수톱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 파동으로 인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원장을 자를 것이냐 말 것이냐 교체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지금 이제 말하자면 중요한 현안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오늘 시사저널 보도의 핵심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시사보도 내용을 하나씩 여러분께 자세하게 인용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뭐 너무나 이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길기도 하고요. 제가 압축하면 지금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시사저널의 이번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지금 이제 이 보도의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이 보도, 이건 뭐 치명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익명 처리를 이제 많이 한 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에서 지금 이 중국 관련 공작 사고 내용까지도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최근에 보도했어요. 저는 뭐 그 기사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저 솔직히 뭐 기분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왜냐면 아무리 언론에서 말이죠, 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이 사실관계를 보도한다 하더라도 선진국 언론 기관들, 여러분들 미국 언론에서 CIA 얘기, 뭐 FBI, 송얘기 얘기 이거 나오는 거 봤어요? 거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취재망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국가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요, 보도를 자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 선진국 이 언론 보도의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이 특정 언론을 언급해서 좀 이 동아일보에서는 기분 나쁜지 모르겠지만 동아일보 특정보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동아일보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어요. 설령 그의 취재망이 들어다 있더라도 지금 더군다나 시기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요, 단독 보도라고 해갖고 엄청나게 취재력이 좋다, 이걸 보여주려고 단독 보도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동아일보가. 이 신문사는요, 정말 반성해라. 예, 저는 이거 국가안보를 좀먹는 이 기사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국정원의 좀 잘못된 치부를 폭로하는 게 중요합니까? 저는 동아일보에 묻고 싶어요. 예, 동아일보 그 취재 기자 플러스 그 지라인, 예, 뭐 편집국장까지 이거를 묻고 싶다 이거예요. 국가안보를 지켜주는 거가 더군다나 동아일보는 아주 전형적인 보수 매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인지, 국가정보원의 치부를 드러내가지고 더 단단한 국가정보원을 만들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정보원의 기밀성을 보장하는 것 중에 어느 게 중요한 것인지를 저는 동아일보에 분명하게 묻고 싶어요. 이거는 동아일보 반성문 써라.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국가정보원의 인사파동의 그 원인과 지금 현 상태, 이 시사전환의 지금 이 보도,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평가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목도 말이죠. 이 시사저널의 이 제목, 국정원 인사파동은 그래서 김태효와 조상준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제목을 다른 원인이 바로 왜 김태효냐, 바로 여권 중진 의원이 김태효한테 제보를 해줘서 조사를 해서 이제 대통령이 보도해서 번복을 했다. 그 다음에 왜 조상준에서 시작했느냐, 윤 대통령이 조상준하고 이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조상준이가 대통령한테 직보를 했다, 문제가 많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래 이거 한번 조사해봐 했더니 조사해봤더니 문제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뭡니까, 사단이 이제 벌어졌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지금 정교모에서 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국가정보원의 인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참 별일이 다 있어요. 시민단체가, 이게 잘 알지도 못하는 시민단체가, 어쨌든 정교모 시민단체잖아요. 학자들 한 6,000명 모여 있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긴급한 성명문을 내는 것도 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정교모의 성명 내용을 보면요,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고, 그리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합리적인 성명을 내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걸 보면은요, 정교모 이 특징이 이제 우리 우파 성격의 교수들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이제 교수들이 이 수준이 있구나,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데, 성명문 내용 자체는 비교적 긍정적이고 이 편향되지 않게 쓰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는데, 그래도 시민단체까지 나서서 성명문까지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글쎄요, 뭐 사람 성에 따라 다르지만은 저는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평생을 근무한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이것도 좀 안타깝다, 유감스럽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 정교모에서 낸 이 성명문은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이건 뭐 한 2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교모 헌정법제위원회 성명서, 국정원의 인사문제 논란 신속하고 분명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해서 각 매체가 이 경쟁적으로 시작한 국정원의 인사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죄송합니다. 국정원의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 논란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한쪽에서는 특정인의 인사 전횡으로 촉발된 것으로 주장하면서 김규현 원장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적으로 반발으로서 보이는데 이 사안은 단순히 어느 한 국가기관 내부의 조직 갈등으로 치부하고 양시양비론으로 접근해서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북한과 연계된 체제 전복 세력 간첩단이 적발된 것은 그나마 정권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 국정원 내부의 대목들이 정리되어 가는 중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정권 들어서 제대로 간첩 잡는 국정원에 박수를 보냈다. 인사불만은 어느 조이고 있게 마련인데 정말 국민이 모르는 비리가 있다면 조용히 처리하되 모처럼 정상화되는 국정원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절대로 국가정보위원회에서 내밀해야 할 내부 사정까지 언론에 흘러가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구축하려는 자들의 손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 이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판단 능력과 일처리 역량을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섣부른 양시양비론적 입장에서 양쪽의 몇 사람 옷을 벗기고 어정쩡한 봉합을 한다면 그간의 안보 외교 정책도 헛수고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대통령은 신속하고도 이 사안이 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 참 옳은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제 이 언론 매체들의 이제 경쟁 보도 저는요 이걸로 끝이 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걱정 어린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오늘 이 인사파동 시사저널의 단독 보도 내용 그리고 정경무의 성명 내용 이걸로 마치고요. 또 꼭 여러분들께서 상식적으로 어차피 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아셔야 될 내용은 엄중하게 선별을 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